하나만 꼭 짚고 네.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예. 이번 사태는 네. 사실은 김시곤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이나 네. 아니면 바로 그 KBS 사장 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본질적으로는 KBS 사장을 바로 정치권에서 네. 뽑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정치권에 직접 뽑는 건 아닌데요. 네. KBS에 11명의 이사가 뽑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거는 여당이 지금 현재 7명, 네. 그리고 야당이 4명 네. 그 이사들이 뽑거든요. 네. 따라서 정치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사장은 저절로 뽑아지게 돼 있고 그렇죠. 그거는 집권층, 다수당이 좋아하는 사람이 뽑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청와대 그리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뉴스를 제작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위국에 있는 많은 공영방송들은 네. 바로 그런 정치권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니고 KBS 자체 직원들 네. 그리고 시민단체 네. 그리고 국민 네. 이런 대표들을 모두 넣어가지고 네. KBS 사장을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네. 사장 자체를 임명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 정리 발언을 하기 전에 이제 다음 상황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하종대 부국장의 이야기처럼 사장 뽑는 방식,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넘어오면서 결국 집권 세력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장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 이런 오래된 관행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세월호 참사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유병헌 씨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유병헌 씨의 그 일가의 횡령 관련된 게 신도들도 알면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자, 검찰이 금수원이 계속하고 있는 여론 전쟁을 두고 우리도 철야 수사, 밤샘 작전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나씩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비리가 파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무엇까지 나와 있습니까? 가장 최근 소식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구원파 신도들이 이 유병헌 씨를 체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인간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 특별수사팀에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이 내용을 듣고도 구원파 신도들이 과연 유병헌 씨를 감싸고 둘 것이냐? 그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네. 신도가 낸 순수한 헌금, 그 돈이 어디로 갔고 계열사가 월급을 적게 주고 빼돌린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면 신도들도 인간 방패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인천지검의 특별수사팀은 이제 수사를 쭉 해보니까 돈의 흐름을 좀 본 모양이군요. 네. 지금 방패막이라고 있는 그 구원파 신도들이 몰라서 저러지 그렇죠. 그 참 모습, 민낯을 본다면 저러지 못할 거다. 네, 맞습니다. 이 교회가 운영되는 근본적인 자금은 헌금으로 대부분 충당이 되는데 이 교인들이 낸 헌금이 사실은 이 투자 명목으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로 빼돌려졌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유 전 회장 측의 계열사,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교회와의 자금 거래 관계를 분석해서 이 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지금 빼돌려졌는지를 지금 포착을 하고 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상황 좀 저희가 잠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찰이 생각할 때 금수원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했던 그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죠. 네. 금수원 내부를 공개했는데요. 네. 어제 저희가 잠깐 소개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관련된 얘기를 내부 영상을 보시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먼저 구원파의 이 본산지, 네. 금수원 종교시설이죠. 내용의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들어갔다 온 기자들의 말에 의하면 큰 식물원 내지는 공원을 들어간 기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뭐 축구장 30배 크기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데 뭐 산과 연못, 평지를 다 포함해서요. 10,000제곱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지의 규모가 900여 제곱미터, 그리고 1,000제곱미터가 넘는 연못 이 조성이 돼 있는데 자, 이곳을 다녀온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마치 평양 출장 갔다 온 느낌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평양을 가게 되면 지정된 곳, 허락된 곳, 안내하지 않는 곳은 절대 갈 수 없는 것처럼 어제도 그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마치 뭐 북한, 평양을 갈 때 짜여진 각본대로 동선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양식장이면 양식장, 지금 보이는 곳이 그 금수원 내에 있는 양어장, 양식장입니다. 그래서 뭐 장어도 키우고요, 민물고기들, 메기, 잉어, 가물치, 자라도 키운다고 하는데 저기서 뭐 키운 장어로 건강식품을 만들기도 한다고는 하는데 저런 곳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목장, 뭐 동물 키우는 곳, 유기농 비닐하우스 이런 데만 보여주고요. 정작 이 유병헌 씨의 스튜디오 내부나 종교시설 등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사진 촬영한 곳 당나귀가 네, 보이네요. 나귀의 모습이죠. 나귀 소금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신안염전에서 나는 나귀 소금, 몬테크리스토라는 레스토랑에서 네. 뭐 그 나귀 소금만 찍어서 먹을 수 있도록 뭐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나귀 소금의 그 나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창고업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원래 금수원이. 그런데 창고요? 아. 예. 그런데 창고는 쓰지 않고 지금 방치된 네.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지정된 곳만 저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우유도 소개를 해줬는데 네, 저 우유가요. 네. 이 뭐 유기농 젖소에서 생산된 우유라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먹어보라고 간식으로 제공이 됐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는 뭐 먹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네. 이 밖에도 뭐 말린 사과, 네. 보로쇠물, 사탕, 뭐 떡 등을 간식으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모두 자급자족 형식으로 생산된 그런 생산품들이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아주 철저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뭐 어제 공개되기 이틀 전부터 네. 출입할 수 있는 언론사들을 철저히 통제해서 출입을 시켰는데 이 16일 이틀 전에는 3개 언론사는 출입을 못하겠습니다. 국민일보, TV조선, MBC 뭐 3개 언론사는 출입 못하겠는데 이유가 국민일보는 뭐 정통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구원파를 이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또 TV조선은 유병헌 일가의 비리보다 구원파를 이번 사건의 뭐 핵심 세력처럼 보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올 수 없다. MBC도 역시 본인들이 볼 때 MBC 보도가 뭐 불만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3개 언론사를 못 오게 했고요. 당일날 출입하기로 허가했던 언론사 가운데도 바로 전날 또 당일날 왔는데 출입 못하게 한 언론사가 SBS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 출입 전날 17일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원파 세력의 뒷이야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라면서 마치 뭐 소도지역 내지는 네. 굉장한 무슨 뭐 군사 기밀 시설도 아닌데요. 네. 뭐 취재진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입맛에 맞는 매체만 불러드리는 것은 평양에 사는 일하고 그것도 비슷한 점이 또 다를 있군요. 바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자, 검찰의 소환, 16일 소환, 지난주 나오라는 것 이제 유병헌 씨가 듣지 않았는데요. 검찰이 과연 유병헌 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가 지금 금수원 내부에 있느냐 아니면 바깥으로 도피했느냐가 관건인데요. 어제 금수원 관계자가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을 내놨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여기 유리창에서 4년 동안 사진을 찍으셨고, 여기서 크게 목소리를 지르면 혹시 나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실래요? 혹시 모르죠. 뭐, 사진 찍겠다고 카메라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마지막에 언제까지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회장님의 어떤 거치 문제나 아니면 입장 표명에 대한 문제는 제가 그걸 표현하는 건 좀 적당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재옥 헤마토센트릭 라이프 재단 이사장인데 네. 측근이죠. 이 네. 핵심 높낮이 모임의 또 멤버 중에 하나인데 방금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셨지만 네. 좀 비아냥거리죠. 그렇죠. 찾을 테면 찾아봐라라는 식의 비아냥거리면서 마치 기자들과 시청자들, 국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뭐 지금 부르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빈정거리는 듯한 말투를 뭐 보였는데 일단 뭐 네. 이게 있다는 소리인지 없다는 소리인지 굉장히 애매한 답변을 일관했습니다. 근데 보통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 소재 파악하는 수사를 할 때요. 가장 손쉬운 게 휴대전화잖아요. 네네. 과연 그 사람의 휴대전화를 통해 어느 게시국을 통해 전화를 하는지를 보면 위치를 알 수 있는데 네. 이런 게 안 되나요? 사실 검찰은요, 입장이 이렇습니다. 기회를 주었는데도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 이게 검찰의 입장인데 사실 검찰은 금수원 안에 유병헌 씨가 있다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각종 정보를 종합해보고 또 금수원에 있는 내부 측근들의 대포 전화, 일종의 뭐 차명 휴대폰이라고 할 수 있죠. 남의 전화를 대신 쓰는 그렇죠. 거죠. 예. 측근들의 전화기 15대를 모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금수원 내부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된 흔적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 이 본산지인 금수원 내에 유병헌 씨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구원파의 영농 영어조합 전국에 흩어져 있는 10여 개의 영농 영어조합을 경찰과 함께 모두 급습을 해서 뒤졌습니다. 그런데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수원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 그리고 그 유병헌 씨가 금수원에 있다면 외부의 신도들의 차를 타고 외부로 나갈 수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주변 잠복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요
금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린 조치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인천지검의 특별수사본부에서는요, 이렇게 종교 탄압을 빌미로 법 체계를 조롱한 듯한 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밤샘 철야 근무를 해서라도 잡아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재경 인천지검장, 그 사실 뭐 무기나 뭐가 없나 범죄자의 옷에 손을 넣었을 때 네. 무기가 안 나오면 팔이라도 비틀어서 꺼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집요하고 네. 검찰 수사에서 아주 치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배수진을 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병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네. 전 검찰이 퇴근을 하지 않겠다. 철야 근무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네. 지금 뭐 경찰과 안성시 소방본부, 가스공사 등과 모든 작전을 지금 마친 상태고요. 위성사진과 금손 내부 도면도도 다 입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유병원 씨가 탈출을 할 도주 루트까지 모두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20일 이전, 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모든 일을 끝마치겠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장의 그 결기, 과연 밤샘 근무해서 절대 퇴근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어떨지 이번 주를 주목해 보겠습니다.